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사업하고 있는 플래티움 에이전트 정재입니다. 오늘 특별히 불을 켜고 제가 한 100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미국 와서 생활한 것 중에서 우리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미국 와서 저도 이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왜 열심히 살았냐면 잘 살고 싶어서. 전 정말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기도 했어요. 성공해서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미국 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요? 원하는 여행을 마음껏 가지도 못하고 있고 아이들과 시간을 마음껏 보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이제 다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잡을 잡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그 월급쟁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휴, 그래도 리스크 있는 자영업보다는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인이 낫지. 직장인의 장점은 출근하면 돈이 나오죠. 네. 직장인의 단점은 대신 출근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월급쟁이로서도 한계가 있고 그럼 나도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자영업을 해볼까? 하지만 자영업의 현실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머지않은 순간에. 자영업자의 그 성공 비율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6개월 안에 폐업하는 확률이 7%고요. 1년 안에 폐업하는 확률이 20%가 넘습니다. 10년 안에 폐업하는 확률은 70%가 넘어요. 기사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10년간 자영업이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은 16.4%밖에 되지 않고요. 그 중에서 음식점의 생존율은 불과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 생존 기간 또한 2년 반 정도.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50대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은퇴를 하고 퇴직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자영업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하지만 그 현실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찍으세요. 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 가게에 5억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저는 자영업자예요. 근데 이 가게에 투자 하나도 하지 않은 이 건물주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부터 리스를 2배로 올릴 테니까 2배를 내든지 나가든지. 그럼 저는 제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궈온 이 저의 가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적인 제재까지, 법적인 어떤 액션까지 취하면서 싸움했지만 결국 이긴 사람은 건물주예요. 왜냐면 이거는 뭘 뜻하냐면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태어나기를 건물주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시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3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전환이 되었어요. 우리 삶 속에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많이 들어왔고요. 모든 상품,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이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일본에 있는 호텔이고요. 여기에는 이 공룡 로봇이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고 호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 얘 이름은 마피아거든요. 얘가 같이 대화도 해줘요. 그리고 이 호텔에 140대의 로봇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음식을 직접 다 만들고 있어요. 자, 고객이 주문한 음료를 만드는 로봇인데요. 그 덕분에 여기 호텔에는 직원이 7명밖에 없습니다. 또 이 호텔리어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심부름을 다 해요. 고객이 원하는 심부름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6,000번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요.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행위도 하고요. 고객과 농담도 합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 샘이라는 사람인데요. 8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아마존에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전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하루아침에 바뀐 게 뭐냐면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기계는 24시간 일을 하지만 인간은 8시간밖에 일하지 못해요. 이 기계한테서 본인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거기에서 이제 가정도 위기가 생긴 거죠. 이 친구의 이름은 로봇 키바예요. 이 키바는 아마존의 주문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딜리버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이고요. 이 키바 덕분에 일은 점점 정확해지고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지금 이거는 이제 EBS 다큐 프라임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다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학교에도 이제 인공지능 로봇으로 수업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현실을 한번 직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지 앞으로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제대로 한번 현실을 좀 직면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생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은퇴하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52.6세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45세만 되면요. 회사에서는 은퇴를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남아있는 노후를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소한 180만 불 정도는 모아놔야지 은퇴 후의 삶이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생활하는 거 하시면서 렌트비 내고 아이들 키우고 학원 보내고 뭐 빌 내고 자동차비 내고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지 이걸 모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 모을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없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계속 열심히 정말 열심히만 살면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상상하며 살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왼쪽 분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 세계 인구, 전 세계에서 경제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4분면 안에 속합니다. 갓난아이와 백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인컴을 만들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4분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사장님들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여기 인베스터 계세요? 없습니다. 비즈니스 오너 계세요? 없습니다. 직장인 계세요? 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셀프 인플로이 계세요? 네. 네, 한 2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직장인 아니면 백수겠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직장인들은 잡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영업자는 잡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 오너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소유하고 있어요. 인베스터는 비즈니스 오너에서 모아둔 자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95%의 사람이 여기에서 아웅다웅 살고 있어요. 5%의 사람만이 오른쪽 분면에 속해 있어요. 이 두 분면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두 분면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이분들은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고 그 시대에 맞추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 24시간을 어디다가 어떻게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가장 많은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른쪽 부면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에어비앤비, 투로, 링크드인, 아마존. 이들이 하는 게 뭘까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뭐라 그러죠? 기차역, 뭐 정거장 뭐 이런 거 우리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가상의 플랫폼 안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단 하나의 호텔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투로는 렌트카 회사예요. 하지만 단 한 대의 차량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차량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은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직접 소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마존이 하는 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플랫폼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거 알고 나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이 전 세계 1%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유 내가 죽고 나서 일어날 일이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과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50년이면 벌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오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플랫폼 등 기술을 소용한 기업인이 1계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계급, 3계급. 정말 많은 사람들이 99.몇이죠 저게? 99.997%가 단순 노동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부의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갭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지금도 중산층이란 말이 없어졌죠. 상류층 아니면 하류층이에요. 하지만 한 30년, 50년 뒤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마찬가지로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단계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제가 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평범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즈슈머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입니다. 단순 소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컴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95%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범한 95%의 사람들아,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서 배우고 익혀라. 그러면 너희도 5%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수많은 책을 내고 강연을 하고 유튜브 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95%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자, 그렇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어떤 회사랑 해야 하는지, 어떤 회사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이 있는지, 저는 그 회사가 시크릿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크릿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주희씨가 오너인 그런 회사예요. 여기에 우리 창업주 모티벤 샤베트,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아이작 벤 샤벳이 있죠. 저희가 이 두 분을 다 만나뵀는데 정말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시크릿 회사는 2005년도에 아리조나에서 설립을 했고 2011년도에 일반 유통에서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60여 종의 제품이 있고 600여 개의 전문 매장이 40여 개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은 사업 진출 9년 만에 1조 원의 매출을 만들었어요.
1조 원의 매출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가서 17년 만에 1조를 했어요. 신라면이 만들어지고요. 거의 22년, 28년 만에 1조 원을 했어요. 근데 시크릿은 9년 만에 1조 원을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성장이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지. 화장품이 비싸니까 매출이 빨리 올랐겠지. 저는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 비싼 제품을 사람들이 왜 미쳤다고 이렇게 많이들 구매를 할까요? 제품력이 좋으니까 구매를 하겠죠? 네. 자, 그럼 시크릿 화장품의 제품력은 왜 그렇게 좋을까요? 바로 원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원료는 어느 회사에서도 어떤 제품으로도 카피할 수 없는 사해바다의 미네랄과 머드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또 장점은 파라벤이 전혀 없다는 거.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파라벤의 폐해에 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단지 우리가 파라벤을 소량 이렇게 몸으로 흡수했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샤워를 몇 번 해요? 머리 몇 번 감죠? 매일 감나요? 네. 이틀에 아니야? 네, 감. 센스가 없다고요. 나는 머리 안 감는다고 하시는 줄 알고 머리 안 감아야 하시는 줄 알고 평생 머리 안 감고 사는 사람은 몇 퍼센트 있을 수는 있겠죠. 아프리카나 이렇게. 하지만 문화생활을 하는 웬만한 사람들은요. 어린애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들 씻고 샤워하고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그 많은 기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파라벤을 우리 몸속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파라벤의 폐해에 관해서 사무엘 앱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은 25%다. 하지만 흡연을 전혀 하지 않고 생활용품, 화장실, 욕실용품만 써도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75%라고 했어요.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인 거죠.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시중에서 사던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파라벤 듬뿍 들어간 제품. 이거 그냥 시크릿으로 통째로 바꾸자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면 돼요. 우리가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건강식품이 원래 런칭이 됐잖아요. 7.2. 7.2에 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이미 약장성분이 많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다 안 먹더라도 리커버리 하나만 먹어도 7.2의 효능에 관해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국제시장은 가능할까요? 비즈슈머 마케팅 선두주자인 시크릿. 제품도 검증이 됐고 어차피 쓰는 물건 브랜드만 바꾸면 되고 근데 우리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요 그냥 여기 플러싱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갔을 때 다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글로벌 비즈니스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 안에는요. 한국 안에서만 매출 공유가 돼요. 미국 안에는 미국 내에서 매출 공유가 되고요. 일본 안에서만 매출 공유가 돼요. 시크릿은요. 지금 현재 7개 나라에서는 매출 공유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40개국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오픈이 됐을 때는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정말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나라들 보이시죠? 네. 여기에 우리는 매장이 있어요. 시크릿 제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 많은 매장을 통해서 제품을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페이하고서도 이 제품을 쓰는 고정 고객이 우리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 600개 매장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국기가 있는 나라들 보이시죠? 여기에 매장이 있는 나라들이고요. 이 연도가 네트워크가 오픈된 연도입니다. 콜롬비아 오픈을 거의 했죠. 다 오픈했고 중국이 오픈될 예정이죠. 자,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얼굴이 틀려요. 네, 맞아요. 얼굴도 틀리고 인종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겠죠. 서로 다르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분들의 차이점은 타이밍의 차이예요. 두 분 다 아메이 사업자예요. 한 분은 미국 아메이 가장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한국에서 아메이를 가장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 도표로 보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A사가 시작된 지가 1959년이거든요. 지금 6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내가 그럼 A사에 가서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그냥 A사지 가장 튼튼하고 오래됐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해야지. 거기 가면 돈 많이 벌 거야. 이제 사람들 인식도 좋아졌고 그래 나는 그럼 A사를 가겠어. 그럼 사장님 자리 여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날을 다 지나서 이제 여기에서 시작하시는 거고 아무리 사장님이 저 선점의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N사로 가볼까? N사 마찬가지예요. 35년 지났고요. 사장님 자리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시크릿스 왠지 믿음이 안 가. 왜냐면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7년, 8년밖에 안 됐으니까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잘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사장님. 사장님 자리 여기거든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점점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스크립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생겨날 거고요. 그 중에서 생존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가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문 닫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왜 시크릿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제품이 있어요. 매장이 있어요. 사실력이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요. 사회 바다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N사처럼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A사처럼 6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리는 여전히 여기입니다. 우리 0.1%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바로 우리 밑으로 이런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를 정말 꼭 하고 싶었는데요. 많이들 지금 시크릿 힘들다고 해요. 시크릿이 이제 많이 지나갔다고도 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크릿은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거품 다 빠졌고요. 이 시크릿한 좋은 도구를 엉망진창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 빠졌어요. 이제 이 시크릿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바로 0.001% 사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고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아마 그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더 이상 걸릴 사람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 가능하죠? 전 세계 초선점의 자리에 있죠? 그럼 한번 볼까요? 시크릿 보상은 정말 쉽고 빠릅니다. 보상 플랜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웬만한 마케팅 방식은 바로 이런 식으로 구축이 돼요. 우리가 아까 봤던 A사, N사, H사, G사, 또 많죠. 많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요. 확장과 안정이 굉장히 튼튼해요. 대신 단점은 뭐냐면 최소 7년에서 10년은 해야지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시크릿은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바이너리 방식의 장점은 뭐냐?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6명의 자녀를 기르는 것과 2명의 자녀를 기르는 거는 그 키우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겠죠. 제가 소비하는 에너지도 다르겠죠. 저는 2팀만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많은 인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옆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시크릿 에이전트가 되려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멤버십 1년에 49불,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다 500불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토십을 매달 100불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오다 500불에 관해서 바로 우리한테는 200불 정도가 리턴이 돼요. 100불은 프라이빗 크레딧으로 100불은 와우 보너스로.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349불로 이 시크릿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349불로 이 시크릿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크릿 가면 폐가망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시크릿 처음에는 500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회사에서 막 5,000불씩 빼간대.
어떻게 빼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주이시 회사고요. 미국이고요. 사장님의 동의하에 절대로 사장님이 돈을 빼나갈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지식들이 지금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저는 그 지식들을 좀 이렇게 바로잡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시크릿을 다시 제대로 같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크릿의 부상은 와우 보너스를 제외하고 4가지고요. 첫 번째, 팀 커미션. 팀 커미션은 내가 두 팀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을 때 2대1로 정산을 해서 소실적의 15%가 저의 팀 커미션으로 오는 겁니다. 팀 커미션의 장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무한 대수, 무한 누적, 무한 2월. 모든 직급이 동일하게 지급을 받고요. 국제 후원 수당이 100%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비즈니스가 정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글로벌 하는 그 회사를 가서 사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호주에 지인이 있어. 그 호주에 내 아는 그 지인의 친척들이 모두 다 제품을 써. 그럼 그 사람들이 매출이 나한테 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안 올걸요? 저희 회사는 가능합니다. 자, 매칭 보너스. 매칭 보너스의 장점은 뭐냐면요. 나만 성공해서는 이 비즈니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능력이 많고 인맥이 많고 뭐 세일즈 기술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사람을 잘 이렇게 협력시키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해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이 매칭 보너스에서도 회사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성공시켜 가면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아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만 성공하면 안 돼요. 내 파트너도 나처럼 성공시켜야 되고요. 내 파트너도 나처럼 돈 벌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걸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회사 안에서 받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집 보너스의 매력이고요. 자, 만약에 나의 일대가 그렇게 지금은 사업을 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매칭 보너스를 정산할 때 계산상으로는 이 사람을 일대로 쳐주지 않고요. 지금 현재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1세대로 해서 나에게 20%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보상이 빠르고 또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지 보너스인데요. 유지 보너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걸 유지 얼마나 사야지 저 매출을 유지를 하면 내가 사재기를 얼마나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유지 보너스는 뭐냐면요. 내가 물건 팔아가지고 이 매출을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플랫폼 비즈니스 있죠? 거기에 수많은 나의 회원들이 나의 네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광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1인 기업가예요. 우리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계속 했을 때 이거는 먼들리 월급처럼 저한테 계속해서 들어오는 유지 보너스가 되고 이게 진정한 인쇄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승급 보너스는 내가 타이틀을 달았을 때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타이틀을 달았을 때 주는 보너스 원타임으로 주는 게 승급 보너스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요. 그 어디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장님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한 달에 100불만 쓰면 돼 라고 해도요. 아닐 거야. 500불 쓰다가 1000불 쓰다가 나중에 2000불 쓰다가 계속해서 써야 될 거야. 내가 제품을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그 돈이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장님 이거를 가서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시크릿은요. 한 달에 100불만 써야 돼요. 근데 그 100불조차도 20%가 캐시백이 되죠. 타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시크릿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요. 고소득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탑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탑 리더스 그룹의 성공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크릿의 최고 직급자라고 하는 크라운 로얄이 10조가 있는데 그 중에 9조가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크릿. 우리는 탑 리더스 그룹 안에 세바시 안에 우리 여기 뉴욕 팀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 스폰서들이죠. 한국에 계시고요. 네, 우리 세바시 팀의 스폰서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인쇄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오른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왼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센터 미팅 간다고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가? 아니 거기 나간다고 뭐가 달라져? 거기 나간다고 뭐 내 신규가 막 생기나? 팀이 막 커지나? 아무것도 아닌데 센터 미팅 맨날 가면 뭐해? 성과도 없는데. 하지만요, 생각의 차이를 다르게 하시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요, 하나라도 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5%에 있는 사람들은요, 95%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요. 하루아침에 이게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센터미트 팀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인드셋을 키우는 거예요. 이벤트나 세미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SNS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를 하는 거고요. 나 혼자서 집에서 와우 파티를 해도 와우 파티를 하는 거고요. 팀이랑 모여서 와우 파티를 해도 제품 회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 시스템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했을 때 우리는 인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선택적인 시스템을 했을 때는 그 인쇄 수입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제품을 절대 안 써. 근데 미팅만 나와. 난 미팅은 나오는데 뭐 이게 SNS 뭐 오토십을 안 하고 싶어. 이 중에서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내가 뭘 빼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편한 것만 선택하지 않았을까? 다 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파이팅! 스크린 한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 기간 하진 않았지만 이 스크린 비전을 정말 크게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믿을만한 회사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 맞습니다. 카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제품인 것 같고요. 매장이 있는 나라 40개국에 우리 고정 고객이 있고 실질적인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빠르고 강력한 부선 플랜이 있고요. 점포도 필요 없고 자본도 필요 없습니다. 리스크도 많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 못 보는 리스크. 친구들하고 술을 좀 덜 마셔야 되는 리스크.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겨놓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그런 리스크. 아니면 아이들을 동반해서 와야 되는 그런 힘겨운 그런 리스크.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우리가 대가 지불을 했을 때 우리가 5%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차피 평생 쓸 생필품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4차 산업에 맞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거든요.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고 저만 성공한다면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요. 저랑 같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하고요. 나랑 같이 1억 벌고 싶은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이 사업을 꼭 성공하고 싶어요. 저희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몇 명 안 돼요. 어설프게 시작했고요. 잘 모르면서 그냥 시작했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요. 좌절도 많이 했고요. 실패도 많이 했어요. 무너지기도 했었고 다시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멋지게 원데이 세미나도 해냈죠. 참 가슴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자, 한국NLP 정말 젊은 사업자들이 이 시크릿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들은 왜 시크릿을 열광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나이대는요 85년생에서 한 90년대생 정도 돼요. 그럼 한국의 그 젊은 사람들이 정말 단순히 1억 1,000불 벌기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들도 세미나에 와서 여기 미팅에 와서 시크릿은 사업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소유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사업이구나. 그 중에서 원료도 특이하고 카피할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구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이 젊은 사업자분들의 어머님이에요. 젊은 나의 아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니까 엄마도 한번 쓱 가서 봤는데 괜찮은 거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어머니 사업자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네. 누가 누구의 엄마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1박 2일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아예 1박 2일을 나를 잡아서 시크릿에 아주 그냥 푹 빠져보는 거죠. 자,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에 다 올라가 있고요. 한국 컨벤션이 미국 컨벤션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이 자리에 곧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은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크릿은 돈을 받고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가치와 테마를 예비 사업자에게 제안하는 거죠. 우리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일이 아니라 행복에 투자하는 겁니다. 삶과 질의 변화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시크릿을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알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정말 쏟아 부었는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 없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돼요. 지금까지 시행착오라고 생각했다면 앞으로 1년, 우리 2009년 이제 다가오잖아요. 앞으로 1년 한번 미친 듯이 해보자고요. 여기에 젊은 청년들로, 젊은 우리 이쁜 아가씨들로 많은 사람들로 한번 꽉 채워보자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요 미주 뉴욕 센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요만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안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시크릿으로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감히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만큼 저는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저 같은 미친 사람이요, 정말 세상을 바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